이제 이성훈 기자 발표해 주시죠. 네, 저는 좀 단순하게 가보려고 했습니다. 그냥 작년에 각 팀의 WAR을 야수 투수별로 구해서 둘 더하고 올 시즌에 증감할 것을 추정을 해서 그걸 더하고 그다음에 무형의 요소 뭐 예를 들어서 감독의 지도력의 변화, 선수들의 어떤 나이, 그 팀의 분위기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최소화해서 더해서 순위를 세워봤는데 뭐 결론은 기아, 그다음에 5강, 2중, 2약 인 것 같습니다. 기아가 조금 앞서 있지 않나 그냥 제 생각이고요. 팀별로 변수들을 좀 보면 키움에 대한 변수는 앞에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이주영 선수가 작년에 뛴 플레잉 타임 대비 올린 WAR을 감안하면 올 시즌 풀타임을 뛰었을 때는 플러스 3승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도슨이 풀타임을 뛸 것이고 김도원 선수가 올 시즌 주전으로 나오는 게 전 약간의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포수 평균 정도의 공률을 보인 상황에서 이제 20살 시즌에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키움이 작년에 두 번째 외국인 투수의 활약이 미미했었는데 데이수스가 그냥 평균 정도만 해주면 플러스 이 정도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쭉 말씀해주신 이정우 안우진 선수의 이탈은 너무너무 크고 그다음에 임창민, 김재웅, 김성진 불펜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던 3명이 빠지는 것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6승 정도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삼성은 이제 김재윤, 임창민 선수를 영입한 게 당연히 상승 효과일 것이고 외국인 타자 작년에 피렐라 선수가 기대에 좀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맥키너 선수가 평균 정도만 해줘도 저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마이너스 요소들이 있습니다. 뷰캐넌이 빠진 게 3승 정도가 빠지는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재윤, 임창민 선수가 뭐 아시다시피 한국의 되게 대표적인 뜬공 투수들인데 라이온즈 파크는 뜬공 투수들에게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저기서 마이너스 1승 정도 빠지지 않을까. 그러면 증감은 사실상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요. 롯데는 작년 후반기에 좋은 활약을 했던 윌커슨 선수가 이제 풀타임으로 뛰는 거, 그다음에 레이스가 작년 외국인 타자들보다 훨씬 잘할 거. 나승엽 선수가 이제 주전 1루수가 현재 유력한 상황입니다. 근데 롯데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는 1루 포지션이 약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롯데 1루수들이 1승도 만들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나승엽 선수는 지난 2년간의 퓨처스 기록들을 보면 꽤 괜찮은 성적을 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반면에 이제 안치홍 선수가 이탈했고 롯데는 ABS 도입으로 손해를 볼 팀일 것 같습니다. 유광남 선수의 프레이밍이 워낙 좋다라는 건 현장에서 평가도 그렇고 여러 차례 어떤 기록을 통한 연구를 통해서도 나왔었는데 로봇 심판이 도입되는 거에서 손해를 보지 않을까. 다 합치면 3승 정도의 플러스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SC는 최주환, 김광민 선수 아주 크진 않지만 둘이 빠진 게 마이너스 값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NC는 김영준 선수가 이제 풀타임을 뛰게 되면 이미 뭐 국가대표 포수로서 자리를 잡은 상황이고 뭐 일단 플러스 1로 잡았는데 저거보다 좀 더 나오지 않을까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뭐 페리 이탈, 고창모 이탈 아까 말씀하셨고 시프트가 제한되는 게 NC한테는 마이너스 요소일 가능성이 꽤 큽니다. NC는 전통적으로 인플레이 타구를 아웃으로 연결하는 비율, 우리 DR이라고 표현하는 작년에도 1등이었는데 NC 뭐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시프트를 가장 적극적으로 구사하는 팀이었고 특히 이제 좌타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리그 환경에서 이루수 박민우 선수가 우익수 쪽으로 가서 수비하는 그 형태 그리고 3루수가 이쪽 1루 사이로 넘어와서 수비하는 형태를 통해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보고 그 완성도가 높았던 팀인데 쓸 수 없는 부분이 NC의 올 시즌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시프트 금지는 그 메이저리그에서도 이제 나타났던 현상이 이제 좌타자들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도 좌타자들이 시프트에 번번이 걸렸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지니까 조금 더 이제 나아졌던 경향이 있거든요. 이 점에서 이제 삼성이 올해 성적이 좀 반등할 수 있다면 이제 오재일 선수 타구 속도는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 리그에서 여전히 정상권인데 다만 이제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볼넷과 삼진 비율이 상당히 안 좋아졌는데 그 점을 극복한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시프트 금지로 수혜를 보일 선수일 것 같습니다. 두산은 브랜드 와델 선수가 거의 리그 최고 외국인 선수 정도의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가 풀타임으로 뛰게 되면 플러스 1승 정도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제가 신인은 다 뺐는데 김태견 선수만 넣었습니다. 뭐 눈으로 봐도 그렇고 이번에 현장에서 봤던 타자들의 반응이 이 선수는 정말 엄청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어서 이 선수를 플러스 1에 변수로 잡았습니다. 류현진 효과에 대해서 저는 두 분보다는 되게 높게 좀 잡아봤습니다. 이유는
메이저리그랑 이제 한국 프로야구에서 선발 투수를 기용 방법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이제 미국보다 휴식일이 많은 점. 과거의 피칭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 미국에서보다 전력 피칭을 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체력을 세이브해가면서 던질 수 있는 부분들은 류현진 선수가 생각보다 좀 많은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고, 안치홍 선수 영입에 대해서 페라자 선수의 효과에 대해서도 뭐 두 분의 생각과 비슷하고, 그래서 저 정도를 잡아봤습니다. 류현진 선수가 미국에서도 그 설명할 때 항상 건강하기만 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평가가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어려울 때도.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지금 예상할 때 다들 건강하게 던질 수 있다면이 붙긴 한데,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변수가 하나 더 있잖아요. 여기서는 관리가 가능하다. 또는 여기서는 그 류현진이 미국 가기 전에 보여줬던 그런 페이스 조절 같은 것들이 좀 더 용이하다. 네. 네. 그러면 어떤 환경에서는 건강이라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한국에서는 부분적으로는 좀 더 통제 가능한 요인일 가능성이 있고, 그 부분이 잘 작동한다면 조금 더 봐도 되겠죠. 저는 이제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건강 문제가 있고, 그리고 옛날보다 나이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류현진 선수가 좀 더 오래오래 던지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가급적 이제 8년 계약을 꽉 채워서 44살까지, 그래서 너무 많은 투구 이닝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 화려한 불꽃은 태우지 말길. 8년 계약인데. LG는 두 분 말씀해 주셨던 거에서 한덕주 선수랑 이정현 선수가 이탈한 것도 꽤 마이너스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이너스 4승 정도로 잡아봤습니다. 또 KT는 콜바스랑 벤자민이라는 리그 최고 수준의 외국인 투수가 작년 6월 후반에 들어왔었는데 올해 이제 풀타임을 뛰게 되는 부분, 저기 3승 정도를 더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강백호 선수가 작년보다는 더 뛰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플러스 1로 잡았는데 저거보다 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재우 선수의 이탈로 마이너스 2승 정도를 계산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1강으로 뽑은 기아는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외국인 투수의 교체, 저것만으로 5승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나성범, 김도영 선수는 작년에 기아에 가장 잘 치는 타자 첫 번째가 나성범, 세 번째가 김도영 선수였는데, 최영우 선수도 중간에 이제 부상 때문에 출전 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아 타이거즈는 팀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 3명의 타석수가 작년 리그에서 뒤에서 두 번째였어요. 이 나성범, 김도영 이런 선수들이 다른 팀의 중심 타자들만큼만 나와줬으면 저는 일단 플러스 3으로 잡아놨는데 더 승리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아가 1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KT, LG, 한화, 두산, NC는 다 비슷한 것 같다. SSG, 롯데가 그 다음으로 비슷한 것 같고, 삼성, 기분 밑에 있을 것 같다. 제 생각입니다. 이성훈 기자의 예상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모르고리즘 6.0 버전을 이제 발표할 웃지 마세요, 다들. 참고로 모르고리즘이란 저기 그 정현 캐스터랑 저랑 하고 있는 그 야구에 산다라는 유튜브에서 정현 캐스터가 이제 해마다 시즌 전에 발표하는 이제 본인의 기준으로 예측하는 팀 순이고요. 사실 근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의 예측이 아니라 이게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순위 예측 알고리즘이 되겠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최초로 스태티즈의 WAR을 활용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모르고리즘이라는 게 나 지금까지 그것도 안 쓴 거야? 안 썼죠. 서로 이렇게 디스하는 관계시군요. 이 모르고리즘이 구성하는 요소는 팀별 공격 WAR의 합, 그리고 투수 WAR의 합, 수비 WAR 기록입니다. 보정 WAR 기록을 저는 적극 활용을 해봤습니다. 공격 WAR의 합에는 몇 퍼센트를 줄 것인가, 투수 WAR의 합에는 몇 퍼센트를 줄 것인가, 이 가중치는 이 모르고리즘의 이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발표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언젠가 이 모르고리즘의 정확도를 증명하는 날, 이 모르고리즘을 그 스태티즈에 팔 의향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고요. 네, 기아 타이거즈가 1위, 예상 순위 1위를 차지했고 2위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가 3위까지 대폭, 두산 베어스가
그 다음 4위, 5위에 KT 위즈, 6위에 NC 다이노스. 5위, 6위는 큰 차이가 좀 없습니다. 근데 SSG가 좀 생각보다 벌어졌고요. 그 다음이 롯데, 삼성, 키움의 순위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르고리즘 6.0을 발표를 해드렸습니다. 아,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네, 자 이제 모두의 예상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저 하나만 더 보태고 싶은 게 있는데 결국 KBO 리그에서는 전 시즌 새 시즌의 제일 큰 변화가 사실 외국인 선수인데 그 이번에 새로 들어온 특히 이제 외국인 타자들을 보면서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게 KBO 리그 구단들의 외국인 타자 전략이 굉장히 성숙했다라는 근거 없는 추측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의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국인 타자를 새로 받은 팀들 거의 대부분 가장 취약한 포지션에 해당하는 선수. 예전에는 외국인 선수 홈런 많이 치는 4번 타자 이런 발상이었는데 지금은 가장 취약한 포지션으로 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그 포지션 이동을 함께 고려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 외국인 선수가 얼마나 잘할지 보다 어쩌면 이 선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기존 선수의 포지션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얼마나 잘 안착시킬 거냐 이런 것들도 이 선수가 홈런을 몇 개 치느냐보다 결과적으로는 그 팀의 순위가 어떻게 달라질 거냐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네, 가슴이 정말 두근두근 뛰는 2024 시즌을 기대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 분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